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선정자의 별곡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다 안락사된 10살 난 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살 난 꼬마가 암으로 고생하다 안락사되는 자신의 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순간까지 개를 어루만지며 슬픔의 눈물 가운데 수의사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태어나요.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기 등을 배워요. 하지만 개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길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6살 난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 수의사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북이가 뭐가 되냐고요. 100년에서 500년까지 산다는 거북이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충실한 개는 어쩌면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갖기 힘든 행복의 길을 더 쉽게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 박재찬 신부님이 캐나다 교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입니다. 오늘 1부는 고장을 빛낸 사람 정기룡 장군이고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 유래에서 순천 박씨와 한양 박씨, 온양 군위 방씨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 고장을 빛낸 사람에서 육전의 충무공 정기룡 장군의 이 고장 활동에 대했습니다. 장군의 생애는 곤양 정씨의 시조입니다. 처음 이름은 무수, 자는 경운, 호는 매헌이었습니다. 정호의 아들로 곤양 출신입니다. 명종 17년인 1562년에 태어나서 광해군 14년인 1622년 통제사로 통영 현재 충무시 진중에서 향년 61세로 전사했습니다. 장군은 선조 13년인 1580년 고성에서 향시에 합격했고 선조 19년인 1586년 묵가에 급제하여 왕명에 따라 기룡으로 개명했습니다. 1590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의 휘하에 들어가고 다음 해 훈련은 봉사가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별장으로 승진하여 우방의사 조경의 휘하에 종군하여 거창 싸움에서 왜군을 격파한 후 금산 싸움에서 포로가 된 조경을 구출하고 곤양 수성장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지방 진출을 방어했습니다. 유병 별장을 거쳐 상주 판관으로 왜군과 대치하여 격전 끝에 물리치고 상주성을 탈환했습니다. 1593년 전공으로 회령부사에 승진했고 이듬해 상주 목사가 되어 통정대부에 올랐습니다. 선조 30년인 1597년 정류재란이 일어나자 외토대장이 되어 고령에서 적군을 대파하고 적장을 사로잡는 큰 전공을 올렸습니다. 계속 성주, 합천, 초계, 의령, 고령 등 여러 성을 탈환하고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에 승진했고 이어서 경주, 울산을 수복했습니다. 선조 31년인 1598년 명나라 군대의 총병직을 대행하여 경상도 방면에 있던 왜군의 잔적을 소탕하고 용량이 부호군이 되었으며 이듬해 다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습니다. 1592년에서 1598년에 걸친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류왜란에서 아무리 적은 군대를 이끌고도 한 번도 왜군과 싸워본 적이 없는 상성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듯이 육전에서의 충무공에 비길 수 있는 지략과 담략과
무용을 겸비한 장군이었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경상도가 다행인 것은 장기롱 장군과 홍희 장군 곽재우가 경상도 출신으로 소수의 군대와 유격 전법을 도처에서 벌여 왜군을 물질러 백성을 도탄에서 건졌기 때문입니다. 1601년 경상도 방어사 이듬해에는 김해 부사, 밀양 부사를 거쳐 중도 방어사에 오른 뒤에 용량위 부호경검, 오이 도총부 총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겸 울산 부사가 되었습니다. 광해군 2년인 1610년 상호군에 승진했고 광해군 9년인 1617년 삼도 수군 통제사 겸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에 올라 통영 진중에서 전사했습니다. 상주의 총열사에 제향되고 시호는 충의, 무덤은 상주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재랑과 성주 주변에서 장군의 화력으로는 선조 30년인 1597년 8월 왜적은 다시 조선을 재침입해 왔습니다. 장군은 가족들을 금오산성에 피난시키고 군사를 이끌고 성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성주에는 도채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이며 홍희 장군 곽재우와 명나라 장수 모국기 등이 군사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정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성주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추풍령에서 왜적 흑전 장정을 막아내고 상주성을 탈환한 정기룡이 왔다 하니 이 사람으로 선봉을 시켜 왜적을 막아낸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소 하고 명나라 장수 모국기에게 의논하니 옆에 있던 홍희 장군 곽재우도 이 말에 찬동했습니다. 모국기는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소 하여 정 장군이 도원수의 명을 받아 군사회의에 나타났습니다. 모국기는 한동안 정 장군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상을 가졌소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군을 돌아보며 칭찬했습니다. 이때 적병들의 선봉은 벌써 고령, 합천, 초계, 의령을 침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군에게 선봉대장의 임무를 맡기면서 장차 어떠한 방법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도채찰사 이원익이 정 장군에게 물으니 진에 임하는 대로 대책을 세울 것이지 미리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 군기는 미리 누설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도채찰사는 당장 대장의 직책을 정 장군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장군에게 상주, 선산, 성주, 고령, 합천, 초계, 의령 등 28관 진영을 맡기니 내일 안으로 성정고를 울리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군은 선봉대장 직책을 받은 뒤에 28관 고을의 병마를 휘동으로 남으로 내려갈 준비를 차릴 때였습니다. 이때 성주 방어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은 성주 목사 이수일, 이완대정 부친이었습니다. 정 장군이 상주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성주로 들어오니 성주 목사 이수일은 명장 정기룡을 만나자 마음속으로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왜적이 성주성을 침범하는 날 정 장군과 함께 지키면 성주는 태산 반석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 장군이 성주를 떠나 남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성주 목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성문을 닫아 잠그라고 영을 내리고 군사를 휘동하여 나가는 정 장군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고을에 들어오시기에 이제 성주성은 태산 반석과 같다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가시니 우리 성주 고을은 어찌하란 말씀이요. 도채찰사와 도원수의 명을 받들어 남으로 의령 합천으로 내려가 북상하는 왜정을 물리치려 하오. 정 장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될 말씀이외다. 일단 장군이 성주로 들어오신 한 성주 목사의 지위를 아니 받을 수 없는 일이외다. 예로부터 군중에는
장수의 명령만을 받을 뿐 천자의 조칙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채찰사의 명령이라 하나 성문을 열어서 장군을 보낼 수는 없소이다. 성주 목사 이수일은 성문 열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정 장군은 인정으로 막는 성주 목사를 꾸짖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난처해하고 있을 때 도채찰사 이원익이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와 다투는 두 장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주 목사는 빨리 성문을 열어 정기룡의 군사가 움직이도록 하라. 그대는 성주 목사인 만큼 성주를 위하는 것은 좋으나 성주 이외의 절비하게 버려있는 여러 고을이 모두 나라 땅이라 나라 땅이 다 짓밟히게 된 뒤에 성주만이 홀로 성할 수 있겠는가. 다만 장군의 명령만 듣고 조칙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를 쓰는 것은 경우가 따로 있지. 아무 때나 하는 소리가 아니다. 빨리 성문을 열게 하라. 도채찰사의 서슬푸르게 꾸짖는 소리를 듣자 성주 목사 이수일은 어쩔 수가 없어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 장군은 도채찰사를 작별한 뒤 적토마에 올라 군사를 휘동하여 풍우같이 고령을 향하고 당일로 내달렸습니다. 이때 왜적은 고령의 남쪽 용담내 건너편에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 장군은 요소마다 매복 전술을 써서 외병을 무찌르고 거짓으로 패하는 체하며 외장을 유인하여 사로잡으니 장수를 잃은 외병은 갈팡질팡 얼찌할 바를 모르다가 드디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령에서 왜적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고령을 중심으로 하여 합천, 초계, 의령, 성주 등 수백 리 사이에 뻗어있던 왜적 수만 명은 바람에 흩날리듯 달아나 버리니 성주, 고령, 합천, 의령 모든 고을은 비로소 적의 근심 없는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채찰사 이원익은 정 장군에게 경상우병사의 임무를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때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왜적의 간첩 요시라는 너무 믿어 나라 일을 거르치게 했다는 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신 경상우병사가 된 정 장군은 성주로 병력을 옮기고 상주와 성주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리니 전라도와 충청도의 피난민 수십만 명은 장군이 있는 성주와 상주로만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그해 1597년 9월 서울로 올라갔던 가등청정 흑전 장정의 무리는 직산에서 우리 군사에게 대패하자 남으로 쫓겨오면서 상주 지방에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정 장군은 상주와 성주의 피난민 수십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하여 급히 전령을 내려 백성들이 재산과 곡식을 가지고 산골 속으로 피하게 한 다음 정예 부대 400여 기를 거느리고 성주장 관터인 현재 금능군 정사면으로 달려 적병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새벽 안개가 자욱했는데 천병만마와 수레 소리가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안개가 그치자 멀리 들판에는 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새까맣게 들판을 덮어 움직이는 그 수요는 몇십만 명인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 장수와 군사들은 겁에 질려 얼굴빛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태연히 말을 달려 적 앞 300걸음 밖에서 말을 세워 얼른 동계에서 대우전 화살 한 대를 뽑아 힘껏 활시위를 잡아당기니 화살은 울면서 날아가 적장을 보기 좋게 뚫었습니다. 적병들은 깜짝 놀라 행군하던 발길을 멈춰버렸습니다. 장군은 연달아 대우전 큰 화살을 쏘아붙이니 화살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적병들은 연거푸 10여 명이 비명을 지르며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외장 가등청정은
중군에 있다가 깜짝 놀라 급히 말을 달려 앞을 바라보니 백보박 관터 위에서 이런 대장이 적토마 상에 높이 앉아 한 손으로 장창을 비켜든 채 활시위를 당기는데 체주가 비범할 뿐 아니라 뒤에는 진영이 정지하여 보통 장수의 군사로 보이지 않아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장수는 누구냐? 정기룡이라 하옵니다. 추풍령에서 흑전 장정을 쫓고 거창에서 모리 휴연의 일진을 함몰시킨 바로 그 소년 장군인가 그러하옵니다. 가등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행군을 중지하라. 조선 군사의 허실을 탐지한 뒤에 나아가리라. 가등 청정은 우리 군사의 행세를 관망하기 위해 징을 울려 행군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정 장군은 관트에서 400명의 단출한 군사로 밀리는 외적 10만을 이틀 동안이나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동안에 정 장군은 성주와 상주에 있는 백성들을 말끔히 피난시킨 것입니다. 만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장군은 신복, 아장 2명을 불러 너희들은 말을 달려 성주와 상주를 가보아라. 그동안 백성들이 다 피난했는지 빨리 알아보고 돌아오너라. 성석대가 지나서 아장들은 돌아왔습니다. 고을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장군은 그제야 밤이 깊어 가만히 군사를 사익길로 옮겼습니다. 적의 보초는 그날 새벽에야 우리 군사가 관태에서 자리를 뜬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선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등 청정에게 보고를 했다. 이 소리를 듣자 가등 청정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기룡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가등 청정은 탄식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라통이 터져 가등 청정은 다시 영을 내려 빨리 성주로 쳐들어가서 조선 백성의 옷과 곡식을 약탈해 오너라. 가등 청정은 대군을 몰아 성주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성주 고을은 벌써 정 장군의 지시를 받고 텅텅 비어 곡식 한 톨, 옷까지 하나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집마다 쌀독과 의정은 모조리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에는 닭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가등 청정은 입맛을 쩍쩍 다시고 허기진 군사들을 이끌고 울산길을 택하여 쩔뚝거렸습니다. 정 장군은 군사를 잠깐 매복시킨 뒤 달아나는 적병을 낙동강변에서 쫓아 50명을 목잘라버리고 다시 성주로 돌아와 백성을 안도시키니 제갈량이 다시 살았다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 장군의 공을 가상히 여겨 찬양하고 정충장군, 경상우병사에 직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군에게 적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원에 아직 남아있는 적병이 전주에 있는 외적과 서로 연락하여 왕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합천 야로로 진군하여 적병 10여 명을 목베고 안음을 습격하고 거창을 쳐들어 들이쳐 적군 100명을 사살하니 장군의 위평에 놀라 외적들은 장군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분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선조 임금은 장군에게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울산으로 달아난 가등 청정을 기어코 소탕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정묘재란 때 성주는 정기룡 장군의 힘으로 큰 피해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나볼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예, 그러면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성시별 관양 유래에서 오늘은 순천 박씨 문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양 유래는 모든 박씨의 원조는 신라 시조왕 박역거세입니다. 순천 박씨는 고려사에 나오는 성주인 박영규를 덕관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는 후백제의 왕인 견훤의 사위로 막하의 장군으로 있다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개국 공신으로 삼중대광에 올랐습니다. 태조는 일천경의 정과 영마 35피를 하사하고 크게 환대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으나 실전되었고 세 따님 중 큰 따님은 태조의 후비로 동사는 부인이 되고 둘째와 셋째 따님은 고려 2대 왕인 정종비로 둘째 문공왕 후는 정종묘에 부묘되고 셋째는 문성왕후입니다. 동국 여지성남의 순천 박씨 덕관조 박영규는 별세 후 순천의 해룡산신이 되었다 하는데 순천 부민들이 이 지방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매년 해룡산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순천 박씨 계대 소목이 확연한 중시조는 고려 충수광 때 보문각 대제학 박숙정으로 공을 일세조로 합니다. 공은 당세의 석학으로 호연지기와 풍요가 뛰어나 학문의 업적과 치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동 존무사로 재직 시에 강릉의 경호정, 울진의 취은루, 고성의 사선정은 모두 대제학공이 창건했습니다. 세거 분포에 대했습니다.
보문각 대제학 박숙정은 설하에 오형제를 두었는데 이때부터 자손이 번창하였고 종지 현손을 파조로 하여 19개 파로 나누어집니다. 성주 입향조의 세계는 장남으로 고려 때 금교 이부시랑 박월룡의 후손으로 설하에 일남을 두니 도첨의 시중 박천상입니다. 고려조의 묵가에 급제하여 평양 부원군에 봉군되었고 설하에 3남매를 두었는데 장남은 정후공 박가홍으로 금교 의정부 의정이고 이남은 문목공 박가실로 한성부사였습니다. 시중공의 3남 가선대부 개성판윤 박과건이 성주 입향조입니다. 판윤공 박과건은 설하에 이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박유성으로 의주 목사공파 파조입니다. 이후 의주 목사공파는 성사랑공파 즉 박인손파와 삼행공파인 박예손파, 주부공파인 박신손파로 다시 분파되었습니다. 판윤공의 차남인 박두성은 진사공파 파조입니다. 의주 목사공파와 진주공파는 망고의 절의 충신 박가건의 후손이고 박성명의 후손으로 중종 반정을 주도한 영의정 박원종이 문숙공파입니다.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 참화를 당한 사육신 박백년 충정공파 등 모두 19개 파로 분류됩니다. 순천 박씨 전체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서울에 가장 많이 살고 다음에 광주 광역시고 그 다음은 대구와 경북 순입니다. 판윤공 후손들은 6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성주군 수령면을 세거지로 하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경남, 충청 등지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과건은 시중공 박천상의 셋째 아들로 가선대부 개선 판윤을 역임했고 성주 입향조입니다.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망하자 성주 가야산에 은둔하였는데 성산지에 야은길제와 판윤공 박과건이 영남의 대표적인 절이 충신으로 태종이 정경으로 3차례나 청했으나 불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이 위문 제묘하고 행장은 사원부 장령 박종로가, 비문은 사원부 대사헌 송병선이, 청풍 비문은 의성 김황이 차냈습니다. 그리고 박유성이 있습니다. 박과건의 아들로 의주 목사공파 파조입니다. 가선대부 판병조사 행의주 목사로 천백리에 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두성이 있습니다. 박가곤의 아들로 진사공파 파조입니다. 18살에 성균 진사 장원을 했지만 불행히도 일찍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박인선이 있습니다. 의주 목사공 박유성의 아들로 성사랑공파 파조입니다. 그리고 박이현이 있습니다. 성사랑공의 후예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많은 전과를 세우고 성주 간천 전투에서 순국했습니다. 정경으로 정직되고 시호는 의민정려가 내려졌습니다. 아들인 박영선은 묵가에 올라 옥천 현감, 창성 부사 등을 역임하고 이괄의 난 때 3,000명의 병사를 인솔하여 전투 중 순절하여 정경으로 정직되고 시호는 충장 정려가 내려졌는데 부자 양세를 모시는 충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서가 있습니다. 성사랑공의 후예로 김해 부사를, 박내빈이 성균관 장의를, 박내복은 성균관 박사를, 박성일이 진보 현감을, 그리고 박원석이 통정대부 절충장군을, 박한빈이 정통정대부 2조 참의였고 수관 박종섭은 유학과 예학의 대거로서 도산서원 상류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예손이 있습니다. 의주 목사공 박유성의 둘째 아들로 삼행공파 파조이고 한원당 김갱필이 이분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박하나가 있습니다. 삼행공 박예손의 아들로 통정대부 사복시정을, 박식은
박한하의 아들로 정통정대부 좌성지를, 박양좌는 박식의 아들로 정이조 참판 세자 좌부 빈객을, 그리고 박양좌의 아들인 박이무는 정통정대부 좌성지였습니다. 그리고 박이장이 있습니다. 박양좌의 아들로 학문이 출중하였고 대사관, 대사성, 대사헌, 부제학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목, 정구, 김우원과 도의로 사기였고 임진왜란 때 김성일과 함께 공을 세워 원종 공훈에 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이환이 있습니다. 삼행공의 후예로 정예조 참판 용량이 부호군을, 박철령은 정통정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박공구는 대군 사부로 효종이 어서 비문을 하사하여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천립이 있습니다. 삼행공의 후예로 정통정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박민환이 통정대부 사원부 장령을, 박규찬이 통정대부 대사관을, 박정환이 통정대부 부성지를, 박우현이 지평을, 박계현이 통정대부 홍문관 시강을, 박혜용이 통정대부 장혜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신손이 있습니다. 의주 목사공 박유성의 셋째 아들로 주부공파 파주입니다. 주부공파에서는 박광후가 정가선대부 공조참판을, 박자의가 정통정대부 공조참의를, 박자우가 정통정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박동림이 통훈대부 재용감정을, 박사림이 통훈대부 장학원정을, 박익은 사마시와 학행으로 추존받았습니다. 박신이 정통정대부 호조참의를, 박시순이 정통운대부 사원부 지평을, 그리고 다남 민진원과 도의로 교제하였습니다. 박시평이 정가선대부 형조참판을, 박봉규가 가의대부 용량이 부호군을, 박홍문이 정통운대부 사복시정을, 박창엽이 참지 돈영 원사를, 그리고 박구엽이 정통정대부 이조참의를, 박희안이 정통정대부 이조참의를, 그리고 박희유가 가선대부 용량이 부호군을, 박한기가 정가선대부 내부 협변을, 박능현이 정가선대부 이조참판을, 박혜유가 가선대부 용량이 대호군을, 박혜관이 가선대부 동지 도령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일원이 있습니다. 진사공 박두성의 후예로 통운대부 사원부 감찰을 지냈습니다. 예, 다음은 함양 박씨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유래로는 함양 박씨 시조는 박역극세의 29세 손인 신라 경명왕의 8대군 중 셋째 아들인 박은신입니다. 그 이후 세계가 실전되어 고려 중립의 예부상스를 지냈으며 함양군에 봉해진 박선을 중시조로 하고 함양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시조의 묘소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사금동 갑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입니다. 중시조 박선의 현손인 박신유가 고려 고종 때 김경손과 함께 나주에서 초적 2연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응천군에 봉해졌습니다. 설하의 아들 6형제를 두어 검교 군기소감 박지문을 파조로 하는 소감공파와 박지빈의 문헌공파, 박지량의 판삼사 사공파 또는 함양군파, 그리고 박지수의 밀직부사공파, 박지원의 의사공파, 박지영의 중량장공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왔습니다. 소강공파는 경북 예천군 보문면, 그리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과 화순군 한천면 등지에
그리고 문흥공파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과 백전면, 경북 예천면 개포면과 용문면, 경북 군위군 의형면과 경북 칠곡군 기산면, 경북 성주군 선남면과 초전면, 경북 영덕군 창수면과 경북 상주시 이안면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전남 영양군 군서면, 전남 보성군 필령면, 전남 완도군 청산면, 전남 무안군 흑산면과 도초면, 그리고 전남 해남군 현산면과 전남 김제시 죽산면, 전북 임실군 청흥면과 임실면, 전북 남원시 아영면, 충남 공주시 난천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충북 청원군 미연면 등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834-408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경북 의성군 일원과 경북 군위군 우보면, 경북 문경시 등지에 있고, 그리고 밀양 부사공파는 경기도 시흥시 의왕면, 전남 영양군 백수면, 충남 천안시 선거면 등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공파는 서흥, 전북 고창, 경기 안성, 전북 광양 등지에 있고, 중랑장공파는 전남 하순군 북면에 경기도 고양시 벽제면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성주로 입향은 8세 문제공 치암 박충자입니다. 1587년에서 134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에 이가하였습니다. 9세 박전은 지신사 함양군에, 그리고 10세인 박문제는 지밀직 부사에, 11세 박원택은 개성 부윤에, 그리고 12세 박규는 공조 판서를, 그리고 그 아우 동천 박구는 예조 판서로, 이후 세대에 와서 조선 10대 왕인 연산군 때 세도가에 의해 역모로 억울하게 몰려 선남면 오도리에서 선산, 함찬, 자인, 진주, 인도, 영해 등지로 사방으로 이가하였습니다. 박구의 장자 13세 손인 박충서의 후손은 성주견 선남면 서제동, 현재 도성리를 중심으로 성주 일원에 상거하였으나 다시 선남면 지곡리와 칠곡군으로 이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박구입니다. 1425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동천입니다. 시조 박선의 12세 손이자 문제공 치암 선생 박충자의 현손입니다. 개성 부윤 박원택의 둘째 아들로 현재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조선 태종 14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가정대부 예조참의 좌군 도청제를 역임했습니다. 효승이 지극하여 나라에서 효자 비각을 세우게 하고 정이품 자언대부 예조 판서를 정직하였습니다. 동천 선생은 모 부인인 정부인 이씨가 병환으로 음동설안의 잉어를 원하였으나 구할 길이 없자 목욕 재개하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어 두꺼운 얼음을 깨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집단만한 잉어가 튀어올라 이것으로 구한을 하였다. 얼마 후에는 복숭아를 원하여 뒤뜰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잡고 울면서 다시 하늘에 빌었더니 눈 가운데 복숭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이것을 따와서 올리니 회복되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동천은 모 부인의 상을 당하여 묘소에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고 시묘 3년 예호 6년을 하니 판서공의 사후인 중종 30년인 1535년에 정려각을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산 83번지에 세우게 하고 3년 거려 불일도가의 8자를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 명종이 예관으로 하여금 문의침몰, 징기자도, 전해조서, 육제애호, 수무부모, 이진성효, 간발영계, 중심시로,
자유예간 완전 숙초라고 취재문을 보내어 춘추로 향사하였습니다. 묘소가 있는 성주군 선남면 대곡동 현재 관아리의 한수골 골짜기를 이곳 사람들은 판수공이 심효살이한 곳이라 하여 심호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효자 정년은 1999년 3월 15일자로 경상북도 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되었고 정력악 내에는 효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칠곡군 기산면 평봉리에는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충서가 있습니다. 동천 박구의 장자로 문과에 급제하여 사직의 벼슬에 올랐습니다. 세조 26년인 1444년 4월 23일 민정 찰시를 위해 진무로 파견되어 연기, 공주, 정산, 부여, 홍산을 그리고 이어서 4월 28일에는 공주, 홍주로 파견되어 백성들의 기근과 구황, 파종 상황을 살폈습니다. 세조 때 원종 3등 공신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게재되었습니다. 후손은 성주군 선남면 치곡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글이 있습니다. 동천 박구의 정손으로 중종 10년인 1515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효우를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박곤이 있습니다. 동천 박구의 현손으로 명종 1년인 154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의금부 도사를 역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장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장윤정의 세월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온양, 군위, 방시 문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유래는 방시는 본관으로 온양, 상주, 군위, 신창, 개성, 강화 등이 있었으나 모두가 동조 동근이고 오늘날에는 온양 방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고대 중국 3황제 중의 한 분인 염제 신농시의 10세손인 유망 황제께서 장남인 방뇌에게 사패지를 주어 하남성 방산지역을 봉하게 됨으로써 그 지명을 따서 방시로 덕성하여 BC 2357년 방뇌공이 방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직계 후손은 134세를 이어오다가 당나라 고종 서기 669년에 와서 방뇌의 113세손인 방강구는 장남 방창과 차남인 방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로 자손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방시의 시조인 월봉공 방지는 중국 하남 땅에 거주하면서 신농시의 후예로서 문장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아 당시대의 한림학사의 관직에 오르고 당고종의 명을 받아 문화사절로 신라 문무왕 9년인 669년 신라에 내조하여 설총을 통하여 육내회통과 국영대지를 밝히고 유학과 예교를 진흥케 한 동방 유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 뒤 계속된 전란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상주에 계속 머물렀던 것이 연유가 되어 우리나라 방시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상주에 세거했기 때문에 상주란 본관을 썼고 그 후 방운이 온수군, 온양군의 봉해짐에 따라 온양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온양군 팔동리 과안산은 방시를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배방산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시조는 월봉공 방지로부터 방운까지의 세계 연대 행적은 순환으로 문헌이 실전되어서 7세손인 박수온, 박운을 일세로 하였습니다. 중시조 온수군 방운은 문무 겸전의 재덕을 겸비하여 약관 17세 때 고려 왕군의 친위군에 뽑혀서 후백제 견훤을 대파하여 고려 왕조 창건에 있어서 큰 공헌을 세워 봉작받은 온양군이 연유가 되어서 충남 온양, 신창, 아산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세거해 왔기 때문에 온양이 방성의 본관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온수군의 후손은 고려조에 있어 세습의 공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온양 방시 중시조인 온수군 방우의 12세손인 성제 방우선은 첨의 중찬의 벼슬을 지냈고 차자인 현은 간이를 지냈으며 셋째 아들인 혼은 안염사를 역임했습니다. 넷째 아들 적은 태상경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태상경 적의 후손은 태상경 공파라 불리우게 되는데 고려 25대 충렬왕 때 고려 태상경 방적이 동남 일대에 침공한 왜구를 토벌한 공훈으로 정이품인 군위군의 봉작을 받고 군위군 부계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후손이 군위현에 세거해 오니 성관을 온양방시에서 군위방시로 분간되었으니 이분이 군위방시의 기세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거 분포입니다. 조선 중종 때 군위 8세 무기단 방유영 1460년에서 1529년까지 생존하신 경상도 관찰사와 병조 참판을 지냈고 삼형제를 두었는데 판서공파라 하며 참봉공파, 학생공파와 세 분파로 분파되었습니다. 판서공 방윤영의 장남인 방춘효는 참사직에 있었고 후손은 합천 및 거창 등지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합천 저포에서는 70여 호의 대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합천댐 건설로 수몰지역이 되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차남인 방충신은 주부를 지냈는데 그 후손은 달성군 현풍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성주 문중은 판서공파로 삼남인 방충경은 성균 생원으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의 후손들은 하동, 사천에 터전을 잡았고 차남인 군이 10세 방잠 1520년에서 1585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480년 전에 성주에 입향하여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주 입향조가 됩니다. 성주 입향주 방잠의 장자인 방계규는 용안면 죽정리에 세거하였습니다. 차자는 용계공 방계관은 정통운 대부 이조 참판으로 찰방을 역임하고 용안면 사공리에 터를 잡은 용암지역 입향조로 후손들은 추원제를 건립하여 향사하고 있습니다. 성주읍 대황리, 용안면 문명리와 수림면 복량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방치원은 한성 좌윤직을 정직받고 달성군 오설리에 자리하여 집승촌을 이루고 있고 후손들은 영모제를 건립하여 추모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인 방계국은 후손이 경남 창원에 세거하고 마산, 사천, 하동 등지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로는 방적이 있습니다. 태산경은 군의방시 파조고 고려 충렬왕 때 태산경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동남 일대에 침공한 왜구를 토불한 군공으로 군의군의 봉작과 군의군 부계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유영이 있습니다. 1460년에서 1529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무기당은 정병조 참판 방중지의 아들로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입니다. 연산군인 1489년대 문과에 급제했고 사헌부 지비, 제주 목사, 함경도 절도사, 좌부성지,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성절사로 절정관 최세진, 서장관 한충너와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후에도 경상도 관찰사, 도의 성균관사, 병조 판서를 역임하였습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에 있는 묘갈명과 신도비명은 신제 주세봉 선생이 찬했습니다. 그리고 방잠이 있습니다. 1520년에서 158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군이 10세로 판서공 방윤영의 손자로 성주 입향저입니다. 이 외에 온양방시를 빛낸 인물로 문신이었으나 무제에 뛰어나 젊어서부터 왜구의 방어를 위해 외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병마절도사를 지낸 방호의와 손자인 덕룡 1561년에서 1598년까지 생존하신 분은 무신으로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원균의 휘하에 들어가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나강 군수로서 부사 이영남 및 만호 안여종과 함께 저리도에서 복병을 하였다가 적을 협공하여 크게 이겼습니다. 이듬해 통제사 이순신의 선봉이 되어 노량해전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했습니다. 형조 참의에 추정되고 선무원 원종 공신 2등에 녹혼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우정이 있습니다. 호는 휘제, 정조 때 묵가에 급제하고 순조 3년인 1803년 주청사 겸 도의정사 심능건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왔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자 서장군의 좌총관으로 출전했고 정주선 함락에 공을 세웠습니다. 1816년 구례 현감을 지내고 뒤에 병조 참판에 추정되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을 평정할 때 쓴 서정일기는 역사적인 사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윤명이 있습니다. 1827년에서 1880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예남이고 첨사 방우도의 아들로 서화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풍을 따랐으며 매화와 난초 글씨에 능했습니다. 특히 묵난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화법과 비슷하여 대신 그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작으로 묵난도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김정희에게 흥선대원군으로 이어지는 조선 말기 묵난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환이 있습니다. 호는 소파, 일제강점기의 민족사상 혁명의 선구자로서 짧은 이생을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특히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신문을 인쇄하여 빨래 광주리에 숨겨 돌리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하여 아동문학에 전심하여 사랑의 선물, 어린이 등의 잡지를 창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색동회를 조직하여 아동문학의 정수를 이루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윤석중 작사와 윤거경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진의 젊은 초원이 되겠습니다.